자, 이 잔디는 대표적인 서양 잔디인데요. 올 여름 더위에 잎이 누렇게 변했네요.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 강해 한지형 잔디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초록이 싱그러운 이 잔디들은 한국 잔디입니다. 추위에는 약하지만 고온에 강해서 난지형 잔디라고도 하죠. 이렇게 잔디는 기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그 쓰임새도 다릅니다. 한국 잔디는 난지형 잔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묘지라든지 왕릉, 도로면 비탈면이라든지 또는 가정 정원 잔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잔디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 잔디는 한지형 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날씨가 서늘한 가을철이나 봄철에 잘 자라는 잔디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골프장이라든지 스포츠 필드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한지형 잔디는 말 그대로 이게 쿨 시즌 그래스라고 그래서 봄, 가을에 좋고 여름에 조금 생육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올여름 굉장히 고온이었고 좀 건조한 기후였던 부분이 이 초정 간의 차이를 굉장히 극명화시켜서 한국 잔디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생육이 훨씬 좋고 지금 두 종류의 한지형 잔디는 건조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은 상황입니다. 한지형 잔디는 여름에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집중 관리라 하면 이제 물, 농약, 비료 사용량 같은 경우 굉장히 투입량이 한국 잔디의 거의 한 2배 정도 투입이 돼야 저희가 원하는 약간 이쁜 잔디밭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지형 잔디가 있는 곳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해 2001년 12월에 개장한 경기장인데요. 어때요? 잔디가 아주 멋지죠? K리그 클래식 그라운드 평가에서 2012년, 2013년 2회 연속으로 최고의 잔디구장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생장이 좋고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경기할 때 아주 좋은 상태를 발휘할 수 있고, 축구 선수에게 잔디는 제2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도 잔디에 대한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히딩크 감독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저한테 요청해 온 거는 볼이 굉장히 잘 굴르게 해달라. 우리 선수들이 늘 익숙한 구르기 속도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당일날 아침에 물주지 말아라. 어느 정도는 말려주고 어느 정도 살짝 눌러주고 깎는 높이는 얼마로 해서 구르는 속도가 요만큼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늘 거기서 연습을 했던 거고. 이렇게 축구 선수에게 잔디는 심장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기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군데군데 빈 곳이 보입니다. 올여름 제주도도 유난히 더웠죠. 폭염에 몸살을 앓았던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이렇게 한지형 잔디는 더위에 약해서 여름철엔 잔디 관리에 비상이 걸린다고 하네요. 만약입니다만 이 경기장에 더위에 좀 더 강한 한국 잔디가 깔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이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설릉입니다. 이곳에는 한국 잔디가 깔려 있는데요. 조선시대 모화관 일대에서 귀하게 재배되던 왕실의 잔디도 바로 한국 잔디입니다.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푸르름이 싱그럽기까지 한데요. 역시 더위에 강하죠. 요즘 이제 그 잔디를 녹화해서 옥상 녹화해서 열섬 현상을 좀 누리뜨리고 우리 도시에 이제 그 열섬 현상을 낮추고 기후를 내치겠다는데 아마 잔디가 제일 적합한 식물이지 않는가. 저 식물들은 15cm만 유지를 해줘도 토심이 물만 적당하게 주면 잘 버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저 잔디는 떼어낼 수가 없는, 특히 우리 효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문화 속에서 그래서 잔디가
그 옥상 조경의 효시다 이렇게 보셔도 다른 어느 민족도 저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잔디를 잘 보존해서 그런 걸 잘 가꾸어야지만 잔디 세계적인 뭐 골프장에도 요즘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축구장에도 많이 쓰시는데 잔디를 좀 더 산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미래에 우리 할 수 있는 창조 미래에 가능한 식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뜨거워지는 도시. 도시의 미래를 위한 대안식물로 잔디가 적합하다면 뜨거운 여름에도 강한 한국 잔디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도 한국 잔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한국 잔디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저희가 그 품종 개발을 할 때 잔디는 그 잔디의 옆폭이 굉장히 좁은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의 이제 주 개발 목적인데 잔디의 옆폭이 이 품종에 비해서 이제 훨씬 좁거든요. 품종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 차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런 차이가 결국은 옆폭의 차이가 잔디 밀도의 차이를 의미하고 잔디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이 높다는 뜻이고요. 한국 잔디가 고온에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한 신품종 잔디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한국 잔디와 밀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두 품종의 잔디밭에서 같은 크기의 잔디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런 다음 직접 분리해서 개체수를 세어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개체수의 차이가 나죠. 신품종의 개체수가 무려 3배나 많습니다. 잔디를 밀도가 높다는 것은 일단 저희가 밟았을 때 쿠션감 그런 감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축구를 하거나 할 때 어떻게 보면 피로감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적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 신품종을 개발하는 걸까요? 지금 저희는 돌연변이 육종을 통해서 신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육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디 품종에다가 반사능을 쬐어가지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좀 더 좋은 형질을 가진 아이들을 저희가 선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옛날에 90년대에 발종했던 안양중지를 가지고 돌연변이 육종을 한 겁니다. 같은 종제, 같은 조건인데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옆폭이나 이런 게 유지되면서 생육만 빨라지면은 어떤 공간을 세우는 데에 한 1년이 걸린다면 얘네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게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연구 기간이 잔디 품종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연구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기간은 참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많게는 10년까지 걸린다고 하는 분도 있고 최소 짧게 봤을 때 6, 7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한 사이클이 1년이 소요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한 것이 그 형질을 그대로 나타내는지 알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개발한 신품종 잔디는 본격적으로 재배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품종 잔디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좀 따뜻한 나라는 다 적합할 것 같거든요. 중국, 동아시아 쪽, 그 다음에 미국도 보면 남부 지방 있지 않습니까? 샌디에고라던가 그런 아틀란타 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온난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추세고 세계적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지형 잔디, 한국 잔디 이렇게 비율을 보면 한지형 잔디가 조금 넓은 상황이지만
점점 이제 난지형 잔디인 우리나라 잔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는 또 이 시장이 또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주로 한지형 잔디를 선호하던 축구 경기장에 난지형 잔디 경기장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골프에서 박인비 선수가 반가운 금메달 소식을 전해주었죠. 더 반가운 소식은 바로 그 골프장 잔디가 한국 잔디였다는 겁니다. 한국 잔디의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는데요. 우리의 한국 잔디들은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 생산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장성.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국 잔디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잔디의 최대 생산지 잔디의 메카라 불리는 곳입니다. 전남 장성 삼서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잔디를 재배한 곳이며 현재 990여 가구가 넘는 농가에서 30년 넘게 잔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한국 잔디는 씨가 아니라 떼장의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요. 떼장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트랙터가 지나갑니다. 잔디 재단 장비가 달려 있어 한 번 지나가면 잔디가 뿌리째로 떠지죠.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 아주머니들의 빠른 손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네모 반듯한 잔디 조각이 떠진답니다. 이렇게 포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잔디는 왜 남겨놓는 거죠? 한국 잔디는 옆으로 뻗어나가며 크는 성질이 있어 1년이면 금세 차오른다고 하네요. 관리만 잘하면 평생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잔디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디로 가서 초록의 희망을 전해주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 때 하고 월드컵 하고 할 때는 주력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나가다가 골프장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골프장이 거의 이제 포화 상태 정도까지 이제 온 상태고 지금은 공원, 주력적인 게 공원이 많이 나가죠. 이제 아파트하고. 이렇게 장성에서는 30년 이상 집적된 노하우로 친환경 고품질 한국 잔디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비들은 뭔가요? 30년이 넘다 보니까 그 토양이 1년에 이제 잔디를 뜨면은 한 2cm, 3cm에서 흙이 떠지거든요. 배수로보다 더 낮아져 버렸어요. 이렇듯 잔디를 떼장의 형태로 떼어내면 잔디 뿌리와 함께 흙도 2cm에서 3cm씩 함께 떠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30년 넘게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의 많은 잔디 생산 농가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흙을 채워넣습니다. 헥토 사업을 통해 양질의 흙이 채워지면 더 많은 고품질의 한국 잔디가 생산되겠죠. 장성 잔디 생산자들은 큰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잔디는 그 산업 품목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해요. 저희들이 가정주택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원, 골프장, 뭐 어떤 놀이공원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싹 가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그 어떤 그 제품의 하나거든요. 도시민들이 그 잔디가 필요해서 휴식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는 어떤 품목으로서
기회를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생각 같은 경우는 거실에도 잔디를 깔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류주선 씨의 바람처럼 거실에도 한국 잔디를 까는 그런 날이 오겠죠. 하지만 잔디는 생선만큼이나 관리가 중요합니다. 푸른 잔디하면 역시 골프장 잔디를 떠올리게 됩니다. 적어도 30만 제곱미터 대지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잔디의 푸른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더위에 약한 한지형 잔디로 조성된 골프장의 경우 농약 사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전국 500여 개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약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골프장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제주 곶자왈. 숲, 덤불이란 이름만큼 숲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 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 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숲인데요. 이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이 인간에게 내어준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곳은 곶자왈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운영되는 친환경 골프장입니다. 풀과 잔디가 공존하는 골프장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잔디밭 안에도 풀들이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주인인 양 말이죠. 이렇게 풀들이 무성하다는 것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인데요. 네, 이곳은 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곶자왈의 자연은 그대로 있고 잔디가 곶자왈 한켠으로 이사와 얹혀 살고 있는 듯한 형국인데요. 이 풀은 피막이라고 하는데요. 잔디밭인지 풀밭인지 언뜻 봐도 다른 골프장과는 달라 보입니다. 잔디를 관리하면서 힘든 점은 없나요?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잡초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피막이라든지 방동산이 뭐 발행이 기타 등등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잡초들이 저희한테도 지금 다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초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뭐 피막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일염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잎에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강압성을 못하게끔 해서 이제 조금密도 조절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뭐 방동산이라든지 뭐 발행이 잡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머니들 다 동원해서 이제 손제초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풀과의 전쟁이 따로 없군요. 그렇다면 농약 없이도 잔디를 사계절 내내 푸르게 관리하는 비법은 뭔가요? 초종을 페어웨이 같은 경우도 라이그레스, 버무다, 한국잔디 이렇게 세 가지 초종으로 이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제가 이제 약을 안 주는 조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제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 잔디와 서양 잔디의 공존에서 그 답을 찾았네요. 이 녀석들 참 강하죠? 아스팔트까지 뚫을 기세인데요. 바로 한국 잔디입니다. 고온에도 강하고 병충해가 적어 농약 없이도 쉽게 관리할 수가 있죠. 잔디들이 시원하게 이발을 합니다. 덩달아 풀들까지 이발을 하네요. 풀이 많다 보니
이 골프장에서는 잔디를 자주 깎는다고 하는데요. 아주 짧게 부탁해요. 다 일반 골프장보다 저희가 예지 작업을 자주 하고 예지도 이제 조금 낮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농약을 사용 못하다 보니까 이제 풀 같은 게 조금 코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풀을 최대한 짧게 깎아서 풀에 지장 없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자주 이제 좀 짧게 그런 식으로 이제 예지 작업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골프장에 비해 관리 인력도 관리 시간도 2배 이상 더 든다고 합니다. 자연에게 빌려 쓰는 이상 이 정도의 수고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고단하고 힘들지만 친환경 골프장의 길은 쭉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친환경 골프장이라더니 지금 뭘 뿌리려는 거죠? 혹시 설마 농약은 아니겠죠? 마스크도 없이 뿌리네요. 이게 대체 뭔가요? 예, 이거는 친환경 제품이라 가지고 농약이 아닙니다. 아하, 미생물 샤워. 잔디들아 시원하겠구나. 사람들은 안전하겠죠? 이렇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골프장이 많아진다면 일부러 그 골프장을 선택해서 칠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새 일부러 유기농 음식을 먹듯이 뭐 운동도 이렇게 좀 쾌적한 데서 그런 농약이 없는 잔디에서 친다고 한다면 굉장히 건강적으로라든가 멘탈적으로 좋은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시각적으로는 농약을 친 데가 멋있죠. 멋은 있죠. 근데 기분적으로는 이런 자연적으로 관리된 데가 훨씬 좋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불어오는 바람도 얼마든지 생각 없이 이렇게 호흡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다음에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해답을 한국잔디에서 찾은 이 골프장처럼 친환경 미생물 퇴비로 푸른 잔디를 지켜가는 곳이 있습니다. 골프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곳은 어딘가요? 이 뒤쪽 쌓여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 그 코스에서 예지를 한 다음에 그 예지물을 이쪽에 옮겨서 미생물 만들기 위한 그 창고로 쓰고 있는 그 미생물 발효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깎은 잔디들이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얗게 곰팡이가 생기는데요. 아니, 이 곰팡이는 뭔가요? 여기 보게 되시면 지금 겉에 그 탭이 위에 좀 하얗게 곰팡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생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좀 온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휴, 정말 뜨겁네요. 열이 이만큼 올라간 거는 안에 상당히 지금 미생물이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9개월 정도 발효가 진행되면 미생물 퇴비가 완성이 되는데요. 까맣게 변했죠? 신기하게도 퇴비 특유의 고약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은 어디에서 채취하나요? 근접지역 그 야산에서 저희가 그 채취를 하는데요. 봄에 3월 달에 저희들 삼나무로 된 도시락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꼬두밥 해서 상자를 한 그 매년 9개에서 한 10개 정도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물이 아닙니다. 채취한 토착 미생물을 물에 희석시켜 스프링클러를 통해 뿌려주기도 하는데요. 미생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천연 영양제도 들어있답니다. 토굴처럼 생긴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에는요, 여기 토착 미생물 종류가 또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동자액, 쑥, 미나리, 그 외에 저희들 또 한방 영양제라고 해서 감초, 계피, 당귀 뭐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또 잔디에 같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 시기 때 잔디들이 힘들어할 때 좀 영양제 역할로 해서 좀 힘 좀 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잔디들이 참 무강합니다. 사업 폐기물로 버려야 했던 깎은 잔디들을 친환경 퇴비로 만들어서 잔디에게 다시 돌려줄 생각.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보통 잔디 관리를 하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비료 주고 농약 주고 또 깎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전부 다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병은 더 많아지고 해마다 잔디는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관리비는 자꾸 해마다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관리비도 줄일 수 있고 사람이 고생을 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마침 이런 농법을 찾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미생물 농법 덕분에 더위에도 잔디들이 건강합니다. 짙은 초록색을 띠며 이용객들의 눈도 시원하게 만드는데요. 직접 공을 쳐보시니까 어떤가요? 갖다 붙이기 좋다 그래야 될까요? 그림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터치하기가 좋아가지고 이런 잔디 좋아하고요. 계속 돌면 돌수록 더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골프공도 안전하게 구를 수 있는 잔디. 그런 안전한 잔디 관리. 인간을 위해, 지구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의 분신과도 같은 거죠. 저의 생활이고 저의 가족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제 인생의 절반 정도?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하고 같이 온 거죠. 저희 삶이죠. 그러고 제 꿈이었었고 지금은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잔디는 무엇입니까? 스쳐가는 잔디일 수도 있어요. 그리움과 추억 속에 잊혀져가는 잔디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잔디는 늘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내가 아는 건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뿐이에요. 보다 많은 산소를 줄게요. 물로부터 지구를 지킬게요. 시원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게요. 이렇게 초록의 위로도 보냅니다. 나는 세상 가장 작은 풀이지만 지구를 가장 사랑하는 풀입니다. 나는 지구를 사랑하는 잔디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잔디를 사랑해 주세요.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 온 힘을 다해 이 지구를 사랑할게요. 이 세상 모든 잔디를 사랑해 주세요. 온 힘을 다해 이 지구를 사랑할게요. 사랑하게